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훈련소 범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이고 어제 밤에 드디어 나왔죠. 체코 원정 계약이 최종적으로 또 성사가 되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결국에 오늘도 다시 3%가량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원전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홀딩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에너빌리티 오늘 3.5% 나오고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보세요.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간봉을 하나 잡아야 돼요. 중심선. 지금 중심선이 얼마예요? 42,6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잡고 그 다음에 캔들 두 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캔들 두 개. 어디? 여기 첫 번째 캔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캔들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이 다음 두 번째 캔들이 이 중심선 42,600원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양봉이면 좋겠지만, 그렇죠? 웬만한 양봉이면 좋겠고 홀딩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키는 모습. 42,650원 아래로 뭐 좀 더 기간을 좀 잡다 보면은 42,500원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이 가격 구간만 이탈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간선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어 봅시다. 아무렇게나 그어도 결국 두 개의 캔들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장대 양봉 나오고 중간선 아무데나 그어볼게요. 여기다 그어도 결국에는 두 개 캔들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리스크로 있었던 체코 원전 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다.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중심선만 보시면 돼요. 중심선. 중심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뭐다? 추세. 중심선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같이 보면서 잡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보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심선 봐야 되고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지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도 봤을 때 다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들어왔다. 자, 우리가 기사를 보겠습니다.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4일 전격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계약 금지 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죠? 계약 금지, 근데 이제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체코도 원래는 3월 달에 이제 최종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3월 달에 최종 계약이 안 나왔어요. 계속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거든요, 이때. 자, 이때가 3월이에요. 이때가 3월 달. 원래 패턴대로라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되냐면,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때를 보게 되면은 한 4개월 전으로 가야 돼요. 4개월 전으로 가게 되면은 급락 이후에 올랐다가 누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기 전에 똑같아요. 우리가 3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3월 달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날. 여기서 4개월 전으로 가면은 2월, 1월, 12월, 그리고 11월 말. 그쵸?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급락이 나왔고 똑같죠?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왔죠? 똑같이. 그다음에 조정 후에 한 번 더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 그죠?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미뤄졌어요.
왜? 우리가 이때 뭐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체코는요. 국가와 국가끼리 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체코 정부 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주가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내려와 줬지만 결국 원전 산업 다시 나오면서 240 장기 이평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46,7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라면 여기서 올라와 줬어야 되는 그림이 이제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은 저 상황이 좋죠. 원전에 대해서 미국 행정명령도 나왔고 그 서명도 했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뒷받침하고자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흰코리아의 다음 수주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수주가 어디가 있냐면 폴란드 있고요. 폴란드 있고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베트남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낼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막대한 전력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필요한 건 원전이다라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친원전이죠. 모든 연방 기관의 원전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비상 권한을 동원해서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전이라는 산업은 어쩔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미국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들이 돌고 돈다 하더라도 결국 올라가요. 결국 올라갈 놈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46,700원까지 올라간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계속 올라가는 구간을 봐야 돼요.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꾸준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윗골이 달리고 있는 이유 간단해요. 왜? 여기 보세요. 좀 더 우리가 좀 잘 보여드리자면 제가 맨 위에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선을 그어놓은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 우리가 이 41,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자리거든요. 이 구간이 요 박스 과거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횡보를 시켜줬던 구간의 하단 자리예요. 하단 자리. 그럼 그만큼 이 박스권이 길게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지지 라인들과 저항 라인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격 구간대가 정말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단했던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정말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저항 구간 우리는 지속적인 매집을 통해서 그리고 거래량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뚫어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도 뚫어 올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뭐예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2만 원에서부터 46,700원까지 100% 가까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100%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정말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디에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건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를 지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내용들 많이 아실 수가 있다니까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가자. 신고가
요렇게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한 번 더 볼게요. 뭐로 봐야 되느냐? 월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지금 캔들이 3개가 나왔거든요. 자, 캔들이 3개가 나왔으면 3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봉 캔들이 3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론 음봉과 양봉 2개 중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양봉이 4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90% 가까이 뭐가 나오냐면 음봉이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꺾일 만한 두산 에너빌리티다 산업이다 아니에요. 음봉이 나오는 건 단지 올라가는 구간에 잠시 조정이다. 잠시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월봉으로 봤을 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캔들이 3개죠. 그러면 우리가 6월 달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래로 밀리기보다는 더 올라가는 방향성 6월 달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전 말고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있어요 또? 가스터빈도 있어요. 가스터빈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최종 성능 시험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말고도 뭐가 있다? 가스터빈으로 인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권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자, 그러면 가스터빈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대형 H클래스 1650도짜리 요거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4개의 회사뿐이에요. GE랑 지멘스 그리고 MHI 그리고 두산 이렇게 4개 기업뿐인데 지금 사우디에서 2029년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20기를 부킹피를 미리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29년도까지는 GE라든지 지멘스 그리고 MHI의 생산 능력은 뭐가 되어 있다?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스터빈을 공급해줄 회사가 이미 G, 지멘스, MHI의 생산 능력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다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남은 게 누구다? 두산이요, 두산. 두산. 그러다 보니 두산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주를 따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두산이 수주를 따내올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한 매출, 영업이익 증가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같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우상향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들 높이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저점이 정말 강력하게 끌어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있죠. 이 구간 언제예요? 2004년도부터 언제까지? 2008년도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금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원전 산업을 투자할 때 누구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하면 누구?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박스 만들었고 이제는 이 박스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6만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어디 뚫었어요? 42,000원을 뚫었죠. 42,000원을 뚫었습니다. 42,000원을 뚫었기 때문에 다음 박스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박스 구간이 어때요? 6만 원, 6만 원. 자, 6만 원이라서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결국 이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유지가 돼야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결국에 어디로 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추세들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꾸준한 강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먹는 하마 AI, 구글, 메타가 앞다쳐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다? 원전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데이터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에 배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건들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은 그거예요. 지금은 충분하지만 나중에 데이터 센터 늘리게 되면은 결국 이 막대한 전력 내가 먼저 투자해서 키우고 내가 나중에 쓰겠다.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약건들이 미리미리 잡아가는 거예요. 구글, 메타, 아마존 등등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원전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원전 관련주들도 강하게 모아는 모습들, 쏘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는 꾸준하게 모아야 된다,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크.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미증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긴 하니까. 그래서 미증시를 체크를 하면서 결국 투자 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심봉짜리만 잘 지켜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봉짜리만 잘 잡아간다면은 추세만 유지가 돼도 예 더 올라가는 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매매 종합을 봤을 때 외인들은 꾸준하게 뭐 해 주고 있다. 매수세 유지해 주고 있다. 외인들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관들도 이제는 슬슬 모아는 포지션을 지금 잡을 거예요. 매수를 조금씩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책,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는 건 결국엔 외인들이고 외인들의 자금들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한 우상향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중심봉 봐야 되고요. 중심봉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 추세 이거 여러분들 봐야겠죠. 추세 보고 또 뭐 봐야 돼요. 미국 원전주들 같이 봐야겠죠.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외인의 자금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도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새로 매수 들어가 줘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자리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라고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729-4651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네, 일단은 반전이 되는 구간이 나오지만 그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환이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매도는 해야겠죠. 여러분들께 그 매도 자리 같이 알려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매도를 하고 나서 조정 구간 다시 한 번 더 재진입 자리 가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겠죠. 뭐 며칠이든 뭐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단타방, 단기 수익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4일 날에 뭐를 드렸냐면 코나이를 또 드렸거든요. 오전 중에 중간에 오전 장 중에 여러분들께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매도를 했어요. 33% 수익으로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드렸고 그렇게 코나이는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3% 수익. 자, 이틀 동안 33%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우리가 맛있게 또 매도 타점도 드려서 수익으로 또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카카오 종목도 드렸고 동양철관 3% 수익 그리고 하나시스템 4.74% 수익 이렇게도 드린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종목만 드리고 있어요. 종목만. 다른 브리핑 안 합니다. 깔끔하게 종목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비중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도 타점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따라와 주신다면은 우리가 고정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매집할 수 있는 금액들을 물량들 늘릴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방 들어오실 분들은 두 단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단타방 입장 링크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드릴 거고 링크 드릴 거니까 그 링크만 들어오셔서 따라만 와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지루하지 않게 야금야금 소액이라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치킨값 누구는 치킨값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좀 비중이 내가 시드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큰 수익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두산 이너빌리티 신고가 돌파하러 가자. 자,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